자, 그러면은 또 선생님 발표에 대해서 한림대학교 중국학과에 계시는 양태근 선생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양태근입니다. 네, 제 소리가 잘 들리는지 모르겠네요. 네, 어, 최말순 선생님하고 저는 한 2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고요. 어, 연구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많이 공부하고 있고 잘 알고 있는 선생님입니다. 오늘 이런 기회를 통해서 논문을 같이 읽어보고 평론을 하게 돼서 대단히 영광이고요. 어, 혹시 또 잘 모르시는 선생님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우리 최말 선생님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대만에서는 뭐 한국 문학 속에 아주 중요한 연구를 많이 하셨고요. 저작으로도 이미 해도와 반도, 동아시아 두 권이 있으시고, 이외에도 뭐 편찬 연구에 참여하신 내용이 상당히 많으시거든요. 동아시아를 넘어서 식민과 도시, 생태와 여행, 이거 전부 다 동아시아와 관련된 겁니다. 대만, 일본, 한국 여성 작가, 그리고 문학 동화, 번역 동화, 그리고 한국 소설 번역지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대만 쪽에서는 한국 문학 속에 대단히 중요한 일을 맡고 계시고, 또 한국 쪽에서는 대만 문학 소개를 하시는 연구로, 또 한국과 대만 비교 연구에서 아주 중요한 적들을 많이 가지고 계세요. 오늘 그 논문은 사실은 1930년대 대만 문단의 민간문학 수집, 정의와 그 의미인데, 1930년대 대만 화문과 관련한 논문이 있으시거든요. 물론 저도 관련 논문이 있긴 한데, 이 논문을 같이 읽으시면 훨씬 이해가 쉬울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우선 제가 이제 논문을 읽고 뭐 논문 전체 내용은 크게 문제될 건 없을 것 같고요. 오늘 또 선생님 발표도 들으면서 이런저런 생각이 들어서 간단하게 보충 설명드리고 한두 가지 큰 의문점에 대해서 선생님께서 훨씬 더 자세한 설명을 해주실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만들어진 민간 문학, 만들어진이라는 게 이제 사실 이 논문의 주제 핵심 개념일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든 개인적인 소감은 우리 연구자들도 사실은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인벤팅 트레디션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우리도 새로운 것들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해석이라든가 다시 돌아가서 1930년대를 바라볼 때 어떤 관점을 가지고 봐야 될지 좀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제일 첫 번째 궁금했던 것은 만들어진 민간 문학과 관련해서 1930년대 대만 지식인들이 대만 민속 문학을 수집할 때 자신들의 작업을 어떻게 느꼈냐는 거죠. 오늘 뭐 발표에서도 잠깐 이야기를 하셨지만 일본 식민지에 대한 어떤 저항이고 새로운 대만을 만들어가는 인벤팅 과정일 수도 있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대만 화문 관련 논문을 쓰다가 느껴지는 어떤 관점에서는 이분들이 지향하는 지향점들이 조금씩 다 달랐다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대만 지식인들 속에서도 사실은 스펙트럼 같은 게 있다. 이분들 중에는 대만 화문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얘기하신 분도 있고, 그다음에 중국 백화문을 그대로 써야 된다라고 하신 분도 있고, 또 아주 치열한 논전이 있거든요. 뭐 이거는 사실 여기에서 굳이 특별히 더 얘기를 안 하셔도 되겠지만 이미 논문이 자세히 있어서 그런데 이제 대만 문학에 대한 이해가 조금 없으신 분들 잠깐만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면 대만의 그 당시 주류로 사용될 수 있는 방언들이 객가어와 민남어가 있는데
표준화하고 이미 다르거든요. 그런데 객가어에도 여러 종류가 있고 민나무에도 사실 여러 분파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 토론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다양한 음가가 있는 거를 어떻게 표준어로 표준 발음을 만들 수 있겠냐 여기에 대한 회의가 대단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백화문을 써야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 근데 그 지향점을 봤을 때는 그런 결국은 어, 일본 식민지의 저항으로서의 나의 그 정체성은 중국 백화문으로 갈 경우 지금 돌아봤을 때는 범중화주의 뭐 이런 쪽으로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930년대 그분들은 이 문제를 어떤 목표점을 가지고 생각하고 있었을까? 여기에 대해서도 조금 더 언급이 있으면 훨씬 더 입체적으로 우리가 1930년대를 돌아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결론에서 이제 의도적이신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제 6개 정도로 그 핵심 논점들을 이제 좀 나눠주셨던데 제가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 6개가 뭐 제가 봤을 때는 일종의 일본 식민 지배에 대한 저항 담론으로 크게 하나 나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중국 혹은 일본의 좌익 영향이다. 이런 게 또 하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논문에서는 사실 언급이 좀 적을 수밖에 없지만 오사 신문화 운동의 영향이다. 사실 이것도 보면 좌익과 오사 신문화 운동이 그 좌익 우익으로 볼 수 있거든요. 중국으로부터 온 그런 영향성. 그래서 이렇게 나눠보면 좀 더 이렇게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당시에 있었던 대만의 미래에 대한 스펙트럼에 대한 이해가 좀 더 쉽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사실 이 세 가지를 조금 더 크게 나눠보면 이런 것도 가능할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 하나는 대만 내부, 타이완 이너 어프로치라고 해서 대만 지식인들의 자발적 반로에 중점을 두고 이걸 볼 것인지 아니면 외부에서 들어온 영향에 대한 반응으로 볼 것인지 두 가지로 나눠보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제일 사실 더 궁금한 건 사실 최만수 선생님도 이거 이 관련 인물들에 대한 이해가 대단히 깊으실 거기 때문에 또 읽다 보면 그런 느낌 들고 있는데 이 지식인들 간에도 서로 경쟁이 있으시거든요. 충돌이 있고 그러니까 그 스펙트럼과 관련해서 재미난 이야기들이 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지금의 관점을 가지고 과거를 보는 거 과연 옳은지 틀린지에 대해서 사실 저도 잘 확답을 드리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게 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도 일종의 해석이고 새로운 관점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어서 그래서 이런 관점을 통해서 대만 화문 1930년대를 왜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지 특히 대만 문학계에서는 1970, 80년대에 대만 화문 운동을 다시 돌아보는 일들이 있거든요. 그때도 역시 대만의 미래와 관련해서 과거를 돌아보는 대단히 재미난 경향성인데 지금 우리가 다시 1930년대를 보고 다시 1970년대, 80년대를 보면 역시 또 질문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럼 이 돌아보는 행위가 대만의 미래의 지향성에 대해서는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선생님이 의견이 좀 더 깊은 내용이 있으실 것 같아서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간단하게 논문에서 언급된 그 폴모사라는 대만 유학생들의 잡지 이름이 사실은 번역을 하면 아름다운 섬, 대만을 지칭하는 거거든요. 이게 1980년대, 90년대로 가면 이 폴모사라는 이름 자체 미려도로 이제 번역을 하는데 대만 민주화 운동의 아주 핵심적인 그 표제어 같이 사용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그 현실이 과거의 것을 불러와서 새로운 전통을
그러니까 현실에 맞게 이제 뭐 선생님 얘기대로 하면 인벤팅 하는 과정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대단히 중요할 것 같고요. 이외에도 뭐 선생님이 논문에서 느껴진 더 재미난 얘기들이 있으시면 저희들한테 좀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논문 잘 읽었고요. 답변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답변, 예, 쟁점 위주로 좀, 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여기서 답변하시나요? 예. 시간이 많이 경과돼서. 네, 네, 알겠습니다. 예, 양승님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그 토론문을 미리 받았어요. 내용 굉장히 많은데, 예, 그러면은 시간이 모자란다고 하니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이 토론문 중에서 자신들이 그 당시에 30년대 모님들이 자기들이 수집하고 정리하는 것을 어떻게 정의했는지, 미래의 방향성은 어떤 걸 어떻게 생각했는지에 대해서는 제 나름대로 논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당시 대만 사회는 어떻게 봤는지 사실은 파악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대만 사회라는 것이 문자로 기록된 것이어야 알 수 있는 것이라서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은 아예 이 의제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리고 찬반 논란에 대해서는 논문에서 말한 그 민간문학 논쟁에서 보는 그 정도의 그 의견 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본 통치 계급에서 어떻게 바라보았는지 이것도 확인을 저도 하질 못했지만 경찰 연역지 같은 기록에서 보면 문인단체 개별 작가 동향 이런 건 기록하고 있지만 특정 현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의견을 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일본인들이 어떻게 이걸 파악하고 있는지는 저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당시에 대만 문단에서 대만 화문, 일본어, 중국어, 표준어인 백화문 이런 사용과 관련해 굉장히 다양한 충돌, 경쟁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선생님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것들이 있는데 크게 말해서 일본어 사용자와 중국어, 광범한 중국어 중문 사용자 사이에 그런 논쟁은 없었습니다. 대만 화문 논쟁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대만 학계에서는 이 의견이 엇갈리는데요. 하나는 이게 대만화, 대만말을 쓰자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의 대만 독립과 관련시켜서 이게 정치적으로 굉장히 우리 대만 위주라는 그런 해석을 하고요. 저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건 제가 박사논문 때부터 지금까지 견제하고 있는 좌익 문학의 자장에서 일어난 것이고요. 물론 그게 지금의 정치적 상황에서 그렇게 해석될 수도 있지만 지나치게 대만 학계에서는 그렇게 가고 있고 제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대만 학계에서 공격을 받는 적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건 그렇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아마도 양 선생님의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인 것 같은데 저항 담론으로 봤을 때 당시 중화민국의 좌익 우익 그런 지식인 영향, 대만인들의 자주적 혹은 자발적 그런 걸 반로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고 물으셨어요. 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대만 학계에서 민간문학 혹은 금방 말한 대만 화문 논쟁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시각이 바로 우리 대만 중심주의. 그 당시에 대만 30년대 문인들이 우리 대만을 위해서, 대만의 미래를 위해서 중국과 구별되는 우리, 그런 게 아니고 일본과 구별되는 우리죠. 엄격하게 말하면. 그래서 대만 학계에서는 대부분 이런 시각을 보이고 있지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네, 하지 않는 이유는 논문에서 말씀드린 대로 당시의 문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사실 그 대상이 중국이 아니라 일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현재의 시각으로 과거를 그렇게 해석한다는 것은 일종의 과거를 왜곡하는 것이고 과도한 해석이 아닐까, 과도한 정치적 해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한국이기 때문에 마음 놓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대만에서는 좀 불편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그렇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해 주신 게 1970년대 향토 문학 운동이 일어났을 때 그때 다시 대만 화문을 소환했어요. 네, 그런 것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현재와 미래를 위해서 과거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제 생각은 이 부분은 두 개로 나누어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번박하게 말해서 1970년대 향토 문학, 그러니까 향토 문학을 주장하는 이 진영은 그 세 가지 구호가 있는데 하나는 민중성, 하나는 현실성, 그리고 중국성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1970년대 향토 문학 진영에서 소환한 대만 화문이라면 그건 아마도 민중성에 방점을 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990년대 이후에 대만 독립파 학자들이 제기한 대만 향토 문학, 그건 대만성을 중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70년대하고 90년대 그 사이에 시간적 차이도 있고요. 그 사람들의, 지식인들의 그런 목적, 의도, 이런 것들이 다른 것입니다. 일단 70년대 이야기를 하셔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체록된 민간 이야기들이 어떤 임무를 수행했는지, 민간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그런 거는 제가 찾을 수 있는 명령도 없고 논문의 범위에서도 벗어나고요. 단지 제가 논문을 쓰면서 알게 된 것이 당시 체록된 민간 문학의 모방작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 모방작을 통해서 고전을 보존하기도 하면서 새로운 창조를 하고 그리고 문학적으로 활용을 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계속 민간 문학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의 근대 문학을 고양시킬 것인가 이런 걸 계속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전의 현대적 활용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 상당히 중점적으로 논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식민지 지배하에서 근대를 그려나가는 작업이라고 볼 때 30년대 대만 문단의 민간문학 수집 정리는 어떤 대만 자신의 모습을 상정하고 있었는지를 말씀하셨는데요. 한 가지 아주 큰 문제인데 제가 한 가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식민지 조건에서 근대로의 이행이 대만 근대로의 이행이 아주 급속적이고 강제적이고 선별적으로 진행됐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10년밖에 되지 않는 그런 시간차를 두고 1920년대는 봉건성을 타파하고 전통을 반대하고 근대성을 전면적으로 수용하자고 했는데 불과 10년이 지나서 바로 다시 자신의 전통을 간직한 민간문학으로 선회했습니다. 왜 이렇게 문단이 급격하게 변화했는지 그 원인은 저는 식민지 근대라는 이 역사적 조건이 이렇게 만들었고 이 역사적 조건에 대한 대응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가 개개인의 지식 양성 활동, 그들의 경쟁 협력 이런 문제는 대만에서 이미 많은 연구가 나와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께서 주신 그 세세한 부분, 수정할 부분, 각주 문제 이런 부분들은 잘 반영해서 논문을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예. 지금 제가 방금 메모를 받았는데 저희가 오후 발표가 1시 30분으로 연기됐다래요. 오후 발표 시간에 좀 여유가 생겨서.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아까 제가 좀 시간 예측을 했었는데 지금 30분 시간을 벌었기 때문에 여기 일단은 양태건 선생님 추가 질문 있으실까요? 네, 뭐 추가 질문이라고 할 건 없고요. 기본적으로 최말수 선생님이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대만 학계의 일반적인 경향성하고 사실은 최말수 선생님하고 제 생각은 거의 일치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두 사람이 일종의 한국 학자로서 대만 문학을 바라보는 어떤 공통적인 시각들이 있는 것 같아서 저도 뭐 논문을 읽고 선생님 지금 설명을 들으면서 대단히 기쁜 마음으로 들었고요. 그러니까 이게 역시 저희가 연구자로서의 그 시각을 어떻게 갖춰가야 할지와 관련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만 지식인들은 대만의 주동성을 훨씬 더 강조하고 싶어하고 정치적 미래 방향성에 대해서 훨씬 더 과감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넘어가도 되냐? 과거를 우리가 지금의 시각으로 막 이렇게 다시 봐도 되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고, 최 선생님도 기존 연구에서도 그런 것들을 잘 지적해 주고 계시다. 최근에 세상이 너무 이상해져서요. 그 트럼프부터 뭐 alternative facts라고 그래가지고 또 다른 사실, 명백한 사실이 있음에도 해석을 완전히 다르게 해버리는 이런 게 요즘 유행이라서 연구자 입장에서는 참 안타까운 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객관화해서 그 당시에 있었던 사실 그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얘기하는 게 사실 쉽지 않은 세상이 돼버려서 좀 아쉬운 면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늘 학술 대회를 통해서 다양한 이야기들을 해볼 수 있다는 게 대단히 좋았던 것 같고요. 최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1930년대, 1970년대 그리고 지금 요 세 포인트가 대만 문학에서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들이거든요. 왜냐하면 미래 방향성을 놓고 이야기를 할 때 70년대가 30년대를 돌아보면서 역사의 재해석, 문학의 재해석을 해버려서 그걸 또 지금 우리가 돌아볼 때는 어떻게 봐야 되는지 30년대, 70년대 지금, 그리고 그게 문학이 어떻게 정전화를 향해 갈 때 그 과정 속에 어떤 정치적인 혹은 문화적인 사회적인 역량이 개입될 수 있는지를 문화 담론 연구 측면으로 봐서도 좋고요. 대단히 좋은 소재들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상당히 많은 연구들이 진행돼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번 최만수 선생님 연구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그 기존 자료들을 정리를 하셔서 제 생각엔 이게 아무도 책으로도 한 권 쓸 수 있을 정도의 분량이 되지 않을까, 뭐 번역 소개라든가 다양하게. 그런데 잠깐 이제 시간이 없어서 자세히 설명을 못 하셨는데 채록된 그 문학 작품들의 음가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지금 현대 표준어로 읽어가지고는 그 당시 음가가 또 달라지고 해석은 뭐 크게 문제없이 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민간 문학의 채록에 있어서 제한적인 측면이 있다. 1930년대 그 당시에 채록된 작품들을 봤을 때는.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 약간 조금 더 언급될 필요가 있긴 할 것 같습니다. 네. 뭐 좋은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청중석에서 질문이 들어와서요. 예. 네. 예, 발표 잘 들었습니다. 가수 하는 게 낫겠죠? 여기서 그냥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발표 매우 흥미로웠고요. 들으면서 선생님이 준비해 주신 것이 매우 많다는 것과 함께 저는 아니면 저희 쪽이 타이완의 이런 민간 문학의 문학에 대해서 거의 아는 게 없구나 라는 것을 참 느꼈고, 특히 이런 민간고사나 민요에 대해서 소개해 주신 것이 매우 저희한테도 흥미로운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점이 되게 좋았고요. 그래서 대만의 식민지 상황이나 또 민간 문학에 대한 연구는 아까 우리 사회자님도 말씀하셨지만 한국에서 느껴지는 상황과 비슷하면서도 좀 복잡한 양상이 있는 것 같아요. 또 언어가 몇 가지로 좀 더 갈라지고, 본투어 또 대만 화문, 또 대만어가 대만 화문을 말하는 건가요? 네, 또 민남어, 갯가오 이런 것들이 잘 모르는 영역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보다 훨씬 더 복잡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중국 본토에 대한 의식도 있지만 일본 문학과의 어떤 차별성을 말하려는 것도 식민지 사원의 특성인 것 같고, 굉장히 그런 모순과 갈등이 많아서 대만 문학에 대한 연구나 또 대만 문학 작가들의 옷이 훨씬 더 성취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좀 많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한국 문학과도 연관되는 것도 많고 뭔가 같이 할 수 있는 점도 무엇이 있을까 궁금해졌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1936년 그 대만 민간문학회라고 했나요? 그게 장르가 소설 문학이 아니면 동화인지 네네네. 혹시 그게 번역이 될 번역이 어려운 거예요? 누가 번역을 하죠? 그러면 현대어나 현대어로 무슨 번역을 할 수 있겠지만 가요라는 좀더 민간고사만 번역할 수 있나요, 혹시요? 할 수 있죠. 민간고사 번역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아무튼 그 굉장히 저희가 뭐 처음 듣는 거라서 그냥 심도 있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대만 하나만 대만의 향토 문학이라는 게 무엇이 저도 이제 저도 그때 글 쓰면서 뭐 그런 용어들을 좀 봤거든요. 대만의 향토 문화성, 또 원주민 문학을 필요 없다고 여기는 것도 같고 한족의 문학으로 주로 가자는 것인지 그런 논의에 대해서 제가 알 수 있는 정도 얘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양태건 선생님 금방 말씀하신 거 조금만 보충을 하면요. 저도 저랑 비슷한 의견을 가지고 있어서 굉장히 반갑고요. 네, 그리고 현재의 지금의 정치적 상황이나 정치적 시각으로 어떻게 과거를 볼 것인가 하는 문제는 사실 대만을 이해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뭐 사회, 정치, 뭐 다른 분야는 제가 논문을 쓴 적은 없고요. 문학 부분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쓴 논문이 있습니다. 그 논문을 소개하자는 건 아니고요. 한민족 문화연구라고 하는 그 뭐라고 하나요? 문학 잡지는 아니고 학회지의 그 대만 문학의 두 가지 길이라고 해서 독립파와 통일파의 그 대표 주자인 엽석도라고 이에스타오와 천행전에 어떻게 대만 문학을 해석해 왔는지, 대만 문학사를 해석해 왔는지를 집중적으로 쓴 문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필요하시면 그걸 보시면 아마도 금방 정리가 되지 않을까 감히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도 양 선생님 말씀하신 30년대, 70년대가 대만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각 시기에 과거를 다시 돌아보는 그런 기획도 있었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의견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음가라는 말씀을 음가가 다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특히 가요나 뭐 이런 거 더 그런데요. 제가 뽑은 게 민간 가요 몇 수만 뽑았잖아요. 세 개 정도 뽑아서 한국어로 번역을 하기 위해서 그걸 물어봤어요. 저는 그게 대만말로 된 거기 때문에 물론 중국어 한자로 뜻을 추정할 수 있지만 그래도 확실을 기하기 위해서 대만어를 구사하는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자기가 지금 알고 있는 대만 가요와 다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거 어디서 나왔냐? 1930년대에 나온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런 내용의 가요는 지금도 있지만 그게 똑같지는 않다 이런 얘기를 아마도 음도 다를 것이고 쓰는 문자도 달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확실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지식적으로 제가 부족하고요. 그리고 굉장히 제한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권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일단 대만의 언어 문제는 상당히 복잡한 거는 사실이고요. 지금도 복잡하지만 이전에는 더 복잡했고요. 특히 대만 화문이라고 하는 것이 대만 말을 문자화하는 것입니다. 백화문과 똑같이 중국 백화문, 대만 백화문 혹은 대만 화문이라고 하는데요. 그게 문자화하는 것인데 가령 민남어라고 해도 민남어는 제가 잘 모르고요. 객가어는 주변에서 많이 보기 때문에 객가어만 봤을 때 광동 지역, 그러니까 객가인이라는 게 원래 중국 한족의 정통이라고 객가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거기서 지역에서 내려와서 계속 이주하면서 살았잖아요. 특히 광동 지역에서 건너온
객가인들이 대만으로 건너왔습니다. 그렇지만 그 광동 지역에서 건너온 객가 말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죠. 하나는 산, 하나는 바다. 그러니까 산선과 바다선, 해선이 기본적으로 다르고요. 물론 완전히 안 통하는 건 아니지만 완전히 통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다르고 또 산선이라고 해도 지역마다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한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방언 수준이다. 만약에 제주도의 방언이라고 해도 제주도의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쓰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느 지역에서 특별히 쓰는 것이 있듯이 그렇게 이제 표준화되지 않은 그런 방언 상태이기 때문에 문학으로서는 상당히 부족한 것이 사실이죠. 특히 근대 문학으로서는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언어 문제는 그렇고요. 그리고 선생님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향토문학에 대해서는요. 사실 향토문학은 지금의 향토문학은 대만 문학을 의미합니다. 대만 문학이라는 건 중국과 구별되는 일국 문학, 한국 문학, 일본 문학과 똑같은 그런 차원의 개념이고요. 특히 중국과 구별되는 대만 문학, 대만의 일국 문학, 아직 그렇죠. 국가로서는 저희들은 당연히 독립된 국가로서 생각을 하지만 국제적으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일국 문학으로서의 대만 문학을 향토문학이라고 지금 말하는 향토문학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1970년대 혹은 1930년대에도 향토문학 논쟁이 있었어요. 그때 향토문학의 그 대립지는 일본입니다. 일본 혹은 순수 문학 혹은 순수 예술로서의 그런 그 대만 문학이 아니라 대만의 향토, 대만의 민중, 대만의 토지를 그리는 그런 문학을 당시에 향토문학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1930년대에 대만 문학이라는 개념은 일본인들이 대만에 와서 쓴 문학을 대만 문학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1930년대에는 대만인들은 본도 문학, 본도, 우리 도, 섬, 본도 문학, 혹은 우리가 본도인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대만인이라고도 물론 했지만 대만이라는 그 개념이 일본인이 대만에 진출해서 문학을 쓴다든가 그런 걸 대만 문학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30년대부터 벌써 향토 문학이 대만 문학을 지칭하게 된 거죠. 그런 전통을 이어서 1900 전후 초기에도 그렇게 썼고요. 그리고 1970년대 특히 향토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는 대만의 현실주의 문학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만 문학은 대만의 역사를 봐야 되는데요. 1950년대는 반공문학 위주였잖아요. 그러니까 장개석이 그 대만 그 국민당 정부가 대만으로 퇴진해 오면서 같이 온 그런 작가들이 대부분 문단을 차지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반공해서 다시 대륙으로 돌아가겠다는 그런 반공문학의 전성기였고요. 1960년대에 들어오면 반공문학의 일부분 사람들이 특히 외성인들이 그러니까 장개석과 같이 들어온 사람들이 너무 정치적인 그런 문학을 비판하면서 일종의 현대주의 모더니즘 문학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아주 크게 말해서 50년대 반공주의, 60년대 현대문학, 현대주의 문학, 모더니즘 문학. 그리고 70년대에 들어오면 향토문학 시기가 도래하는데 그 향토문학이라는 것이 대만성을 강조한 대만 문학이라기보다는 반공주의 문학에 대한 반대, 그리고 모더니즘 문학에 대한 반대에서 나온 대타적인 개념으로 대만의 현실, 대만의 정치 상황, 대만 민중들의 생활, 대만 토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그리는 문학을 향토문학이라고 합니다. 이 향토문학은 70년대 주류 문학으로, 그러니까 한국의 민족문학 혹은 민중문학 그런 개념입니다. 한국의 민중문학의 개념인데요. 들어와서 논의되면서 차츰 정치적 상황과 연관돼서 하나는 중국 그냥 광범위한 중국 문학 중에 하나인 대만 문학으로 정의되고요. 다른 하나는 대만 독립, 지금 말하는 대만 문학 그 개념으로 정의됩니다. 그게 현실 노골화되는 것이 1990년대고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대만 문학이 그때 정립되는 거죠. 혹은 대만 문학이 정립되기까지 본토 문학, 향토 문학에서 본토 문학에서 대만 문학으로 그렇게 정리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어쨌든 향토 문학이라는 개념은
처음에는 일본에 대립해서 대만을, 나중에는 서양, 서구, 그러니까 미국을 타자로 한 대만 현실 문화, 거기다가 지금은 중국을 타자로 한 대만 문화, 이렇게 개념이 변화되어 왔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